네, 38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삽입 문제인데, 삽입 문제는 이제 제시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시문을 먼저 읽고 나서 가능성이 이렇게 있어요. 제시문 내에 받아주는 말.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들어가잖아. 어딘가에 들어갈 거 아니야, 제시문이? 그러면 가능성이 첫 번째 1번 받아주는 말.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 제시문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는 말은 뭐 지시어, 대명사, 뭐 연결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 여러분이 배워온 그런 형태적 근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 받아주는 말이 여기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겠지. 그지? 요 1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they고 2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this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안에 없어요. 세 번째는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같은 경우 순서에서도 순수 내용 문제입니다. 근거는 내용이다. 사실 이것들 다 근거가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근거 내용이가 아니라 내용을 잘 집중해서 봐라라고 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게 없으니까 강사들이 기껏 가르친다는 게 형태적 근거들만 주구장창 가르치고, 그죠? 그럼 형태적 근거를 막 배운 학생들은 그것만 주구장창 찾고, 그게 안 보이면 못 풀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터지고, 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can be costly. 지속적인 배출량, emissions 배출가스라는 뜻도 있고 배출량. 배출된 양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 지수인 배출량의 측정이 can be costly, 값이 비쌀 수 있다. 특히나 where, 뭐뭐인 경우에요.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s. 많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emission, 배출의 그런 원천들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배출의 원천이 하나면은 한 군데에서 측정하면 되는데 배출되는 게 100군데야. 그러면 100군데를 다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비쌀 수밖에 없지. 그리고 for many pollution problems, 많은 그런 오염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이것이 커다란 저해 요소일 수 있다. 직접적인 그런 세금 부과에 배출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한 주요한 저해 요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염을 시키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면 그거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그걸 측정하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비싸. 그리고 하나면은 하겠는데 그것도 여러 개만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내용을 잡아놓고 제시문 들어갑니다. Environmental taxes, 그 환경세입니다. 뭘 기반으로 한 직접적으로 측정된 배출량을 기초로 한 그런 환경세는 원칙상으로는 can be very precisely targeted. 매우 정확하게 타겟될 수가 있습니다. To the policy's environmental objectives. 뭐를 목표로 할 수 있냐면 그 정책의 환경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직접 환경세를 거두어 측정된 배출량에 직접 근거해서 직접적으로다가 세금을 매겨라고 하면 이 세금을 매기는 것에 환경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오염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것에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했니? 그 다음, 만약에 한 회사가 더 많이 오염을 시킨다면 그것은 부가적인 세금을 냅니다. 직접적으로 뭐랑 비례해서? 배출량의 증가 비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큼 하다가 20을 하게 되면은 세금 2배로 다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the polluter thus has an incentive to reduce emissions. 그 오염시킨 그 폴루터라고 하는 건 이제 오염시키는 존재들, 공장들, 이런 존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폴루터는 그러므로 has an incentive to reduce
emissions. 그 배출량을 줄일 동기를 갖게 되죠. incentive는 유인책이라는 뜻이에요. 동기. in any manner. 어떠한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임의의 방식으로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that is less costly. 덜 비싼 방식이야. per unit of abatement. 그 감소의 단위당이라는 뜻이에요. 감소 단위당. 감소량의 단위당 덜 비싸. 뭐보다? 그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그 잔여의 배출량의 잔여 배출량, 그러니까 잔여 배출량 뭐 추가된 배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단위에 매겨지는 세금보다도 뭔 얘기냐면 지금 100이 남아 있어. 그럼 100에 대해서 세금이 100달러 곱해서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00달러잖아. 그지? 10,000달러요. 그러면 1단위를 줄이는데 100달러씩 들어가는 거야. 다시 1달러 증가, 1단위, 한 단위 100단위라고 생각하면 한 단위당 100달러를 내라 세금으로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한 단위로 합시다. 잔여 배출량 한 단위당, 그러니까 잔여 남아있는 배출량 한 단위당 100달러를 내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냥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감 장치를 단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 저감해주는 전문가들을 고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나갈 수 있는데 이 비용도 한 단위를 줄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50달러다라고 하면 당연히 줄이는 게 낫지. 만약에 한 단위 줄이는데 200달러 들어간다 하면 그냥 세금 내는 게 낫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의 그 비용이 더 작아야지만 그죠? 줄이려고 할 거란 얘기입니다. 됐니? 그 다음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커다란 그런 매력입니다. 뭐의 매력이냐면 베이싱 토대로 하는 거죠. 세금의 토대를 직접적으로 측정된 배출량에다 두는 것의 그런 매력은 is that 대디하다.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그 조치들이죠. 오염시킨 존재가 취할 수 있는 can take. 조치해서 take actions에서 나온 거야. 취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이 뭐 하기 위해서? 세금의 그런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치들이야. 또한 그 배출량을 줄인 조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부담액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출량도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큰 매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염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들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and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in waste discharges 버려지는 그 배출 물들, 그 배출물들에 있어서 특정한 물질들의 농도라든지 흐름을 감시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빠르게 개발되고 있대. 지금 여기서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지금 그 반전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온 거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내용에 반대되는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시문을 다시 보게 되면 제시문에 뭔 얘기 있었습니까 아까? 직접 그 측정한 그 배출량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값이 비싸요. 어려워, 비싸. 왜냐하면 측정하는 거 하나하나 다 측정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거 값이 비싸.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지금 이용하는 기술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 감시를 위한 기술이겠죠. The technology is better for monitoring. 그죠? 감시를 위한 기술이 지금 빠르게 그 측정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시랑 측정 비슷한 말이니까 빠르게 지금 발전해 오고 있어. 미래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 세금을 매기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측정된 배출량에 폭넓은 영역의 그런 적용에서 측정된 배출량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미래에는 왜?
그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nevertheless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제시문을 빼고서 읽었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단절이 존재합니다. 단절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절이 존재하면 무조건 거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넣어보고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39번. 이것도 지문이 어렵습니다. 3점짜리는 기본적으로 지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답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에 의해 생긴 결과물이지만 지문의 난이도 가지고 보통 평가원에서는 3점을 매기거든. 3점짜리 지문들은 쉬운 게 아닙니다. 33번이 가장 어렵고 39번도 쉬운 지문 아닙니다. 일단 제시문 읽어봅시다. 이 능동적 개입이 this active environment라는 게 이미 직접적인 근거네. 이거는 제시문 안에 앞에 받아주는 내용을 받아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것만 아까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지금 1번 구조였던 거지. 선생님이 여기다 박스 그렸던 것 중에. 근데 1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문은 딱 하나로 다 정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능동적 개입은 제공합니다. 토대를. 뭘 위한 토대를? 깊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미적인 처리와 그 다음에 reflection 곰곰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작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에 깊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준다. 이 능동적 개입이. 이 능동적 개입을 통해서 미적인 처리를 할 수 있고 입을 통해서 미적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작품 의미를 reflection하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 reflect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흥미로운 균형점들이 있대요. 균형들이 있대. In the relative importance. 그 상대적 중요성, 절대적 중요성이에요. 상대적 중요성이에요. subject matter 주제. 예를 들어서 인물과 그 다음에 스타일, 예를 들어서 배경입니다. 그럼 지금 이 글은 두 가지가 대립됐어요. 뭐하고 뭐가 대립됐습니까? 하나는 주제, 또 다른 하나는 다시 하나는 주제고 또 다른 하나는 배경이에요. 스타일입니다. 주제는 인물이고 스타일은 배경이라고 그랬죠. 이게 대립됐어요. 얘하고 얘가 대립되고 있다. 근데 이거 사이에 재미있는 그런 균형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적 중요성이 있어서. 이게 누가 상대적 중요하냐에 따라서 균형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고도로 재현적인 그림들에서 또는 플레이스, 희곡들에서 또는 이야기들에서 초점은 subject matter, 주제에 있어. That resembles. 근데 이 주제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닮아 있고 그 다음에 배경 스타일의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하게 하는 거야. 정신적 모델의 그런 컨스트럭션,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적 모형이란 건 이미지 같은 걸 같아요.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 제 배경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이 안 오잖아요.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상적, 지금 뭐죠? 재현적 그럼 그림이나 뭐 작품이라고 합시다. 재현적 작품이라고 했고 포커스가 서브젝트 매너에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중요해? 주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주제가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일상을 닮아 있다. 재현적 작품은 일상을 닮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y the viewer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 작품의 결론까지 줄곧 그 보는 사람을 데려다가는 게 뭐예요? 즐거움과 불확실성이에요. 즐거움과 불확실성. 이게 보는 사람을 데리고 간대. 됐니? 그 다음.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매우 표현적인 작품들에서 표현적 작품이 나왔어요. 보세요.
주제하고 스타일도 대립 개념이지만 지금 재현적 작품과 표현적 작품도 대립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대립 개념이야. 이건 지금 개념이 딱 2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4개 개념이 나왔고 이 각각의 개념들 안에서 또 다른 2개의 대립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글은 단편적으로다가 획일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올 때마다 따로따로 이해해야 되지. 봅시다. 표현적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Novel stylistic devices가 작동한대요. 참신한 스타일리스틱한 양식적인 장치들이 작동한대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이런 in harmonious manner. 근데 얘는 부조화되는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주제와. 그럼 얘는 주제와 스타일인데 이 부조화가 일어났네? 그죠?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참신한 스타일리스틱한 디바이스. 그럼 여기서 스타일리스틱한 게 스타일이라는 거잖아요. 얘가 강조된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 다음에 creating 그것에 의해서 불안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대. 불안해. 얘는 즐거운 불확실한 얘는 불안이네. 불안. 완전 대립 개념이죠. 그죠? Thus 그러므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그 작품이 덜 읽을 만한 것일 때, 덜 읽을 만한 것이라는 거 읽기 쉬운이라는 뜻이죠. readable 덜 읽기 쉬운 것일 때, 즉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일. 그러니까 easily interpreted가 readable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석되는 게 적을 때야, 덜 쉽게 읽혀질 때란 뜻입니다. 그것의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그것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출발은 reminds 상기시켜준대요. 보는 사람이라든지 읽는 사람, 독자에게 뭐를 상기시켜주냐면 미적 태도를 상기시켜준대요. 응? 미적 태도를. 미적 처리 여기다. 미적 처리 여기서 나왔는데? 그죠? 다시. 여기는 미적 태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미적 태도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미적 태도가 is needed. 필요된다.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하려면 미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5번 뒤에 갑시다.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일상적인 삶의 실용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미적인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균형 잡힌 삶의 근본적인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2가지에서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아까는 안 나왔지만 실용적 태도라는 게 나왔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네. 됐니? 그러면 제시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능동적 개입은 제공한다. 토대를 깊이 미적인 처리에 대한 깊이를 토대한다. 그러면 지금 미적 처리니까 지금 일단 여기 실용적 태도 이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쪽 미적 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정답의 위치는 미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3번 뒤에서 지금 미적 태도라는 게 지금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 나왔잖아. 표현적 작품.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4번에 나오거나 5번에 나와야 돼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럼 4번이냐 5번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5번 뒤에는 통합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통합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다시 제시문 한 번 더 볼게요. 이러한 능동적 개입이 제공한다. 미적인 처리를 위한 깊이를 위한 토대 그 다음에 그 작품의 의미를 곰곰이 숙고하는 것에 위한 깊이의 토대를 제공해 준다. 이런 능동적 개입이 앞에 이런 능동적 개입이 있었어야 돼. 그러면 이런 능동적 개입이라는 게 있는지를 찾아봅시다. 매우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 참신한 스타일리스틱, 양식적 장치들이 작동합니다. 부조화된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부조화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불안한 그런 분위기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품이 덜 리더블 하면 그것의 그 출발, 뭐로부터의 출발입니까? 그 떠난다는 얘기죠. 그 재래식의 양식, 재래식의 형태로부터의 이탈도 괜찮겠습니다. 떠나는 것이 reminds the viewer, 그 독자, 보는 사람이라든지 독자에게 미적 태도가 필요된다. 뭐 하기 위해서? 전체 이야기를 감상하기 위해서. 미적 태도가 필요한다. 미적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지금 미적 태도가 지금 처음 등장을 했고, 그죠? 그 얘기를 받아주는 것이 이러한 능동적 개입이라는 말로 되겠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40번 요양문입니다. 일단 요양문 완성은 이것도 요양문부터 읽으라는 분들 계실 텐데 항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 아까 삽입 문제에서 삽입 문장부터 읽었잖아. 지금 이거는 본문부터 읽을 겁니다. 본문부터 읽고 그 다음에 요양문 완성에 빈칸이 2개가 있잖아요. 그 2개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은 동의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일반적 개념이 주로 들어갑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예요.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습니다. Once the dust of an emergency has settled down. 일단 그 비상사태의 그런 먼지가 비상사태 막 어수선하고 막 난 정신없는 상황에서 막 먼지 뿌옇게 일어나고 막 이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다, 막 먼지가 자욱하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먼지가 잦아든, settle down, 진정되면 to seek, 그 다음에 to seek이 나온 거는 왜 나오냐면 tendency에 걸린 거예요. tendency 뒤에 to 부정사 나와서 수식합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감소를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그 기근의 기아의 취약성의 감소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Primarily 주로 enhanced 어디 안에서 enhanced 증진된 강화된 경제적 성장 안에서 또는 revival 부흥 안에서죠. 뭐의 부흥 안에서? 시골의 경제의 부흥 안에서 또는 diver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경제적 활동의 다양화 안에서 이건 구조 맞게 가는지 모르 잠깐만요. The reduction of famine vulnerability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존재하는데 주로 여기에 존재한다. 인부터 이제 전치사고가 등장을 했으니까 장소가 이런 경향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죠? 해석 잘 했네요. 그 다음에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greater economic success 잠재적인 기여, 더 커다란 경제적 성공의 잠재적 기여는 만약에 그것이 그 경제적 기여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 경제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involves 포함한다면 뭐를 취약한 그룹들을 포함한다면 cannot be denied 부인될 수는 없어요. 즉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대요. to recognize that 대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no matter how fast they grow 얼마나 빠르게 그것들 they가 성장하든 상관없이 they는 누굽니까? vulnerable groups?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countries입니다. No matter how fast they grow, countries, 그러니까 그 국가들 뒤에 있는 국가를 받고 있는 거야. 선생님 대명사는 앞에 있는 것만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주절 뒤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countries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옮겨온 것뿐이에요. 얼마나 빨리 국가들이 성장하는 거와 관계없이 countries where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그 인구의 그런 커다란 부분이 derive their livelihood 그들의 생계를 끌어내는 겁니다. drive 뭐로부터? 불확실한 원천으로부터 끌어내는 그러니까 확실한 원천이라고 하면 뭐 대기업에 다닌다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원천에서 그들의 생계를 끌어내는 그런 국가들은 cannot hope to prevent 아무리 빨리 성장해도 막는 거, 예방하는 것을 희망할 수는 없대요. famine, 기아를 without 뭐 없이는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entitlement는 재정 지원 혜택이죠. 재정 지원 혜택의 보호 메커니즘이 없으면 involving 뭘 포함하는? 직접적인 공적 개입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재정 지원의 혜택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기아를 예방해야지만 기아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성장을 아무리 빨리 해도 이 공적 개입 없이는 기아 해결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Rapid growth of economy in 그러니까 빠른 성장이잖아. 경제의 빠른 성장이야. 보츠나와에서의 또는 of 성장이 빠른 성장인데 그 케냐의 농업 부분의 빠른 성장 또는 음식 생산, 짐바브웨의 빠른 음식 성장의 그 음식 성장이 이 빠른 성장은 explain 설명해줘. 기껏해야 작은 부분, 성공의 작은 부분만을 설명해줘. 그 재발하는 그런 위험, 기아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에 즉 기아를 예방하는 것 하는 것을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조그만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기아 예방에 있어서 이거 재발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성공에 있어서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쉽게 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얘기예요. 경제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예방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일부분 이 큰 게 남아 있어란 얘기죠. 그럼 큰 게 뭐겠습니까? The real achievements of these countries lie. 이러한 국가들의 진정한 그런 성과는 놓여 있다. Having provided direct public support. 직접적인 공적인 지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직접적 공적 개입이죠. 이거를 해야지 기아가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To their populations in times of crisis, 위기의 그런 시기에 그들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공적 개입, 공적 후원, support, 지원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에 놓여 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서 이게 있어야 기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약문 보겠습니다. 비록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can be somewhat 약간 A 할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이 약간 somewhat 이거죠? 그죠? Diminishing a country's risk of famine. 그 한 나라의 기아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약간 도움될 수 있죠. 약간 도움될 수 있잖아. 그죠? A에는 도움된다는 말 비슷한 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가 뭐 들어있든지. productive는 생산적이다. 도움될 수 있다. fruitful 성과 있을 수 있다. 도움될 수 있다. 남은 더 지배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restrictive 제한적일 수도 있다. desirable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fruitful이라든지 뭐 desirable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약간 도움될 수 있지만 그죠? 됐나요? 다시 직접적인 접근, 직접적인 공적 개입을 얘기하는 거죠. Helping the affected people, 영향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그런 접근이 play on 빈칸의 역할, 파란색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 이 과정에서 파란색의 지배적인 역할, 적절한 역할 될 수 있고 중대한 역할 될 수 있고, 그죠? 포괄적인 역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잡하는 이상하고 적절한 역할 될 수 있을 것 같고, cost effective는 좀 이상하지? 그죠?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럼 fruitful 아까 도움이 된다는 fruitful이라든지 desirable 이런 것들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답은 2번이겠네. 됐습니까? 네. 이것으로 40번까지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